안녕하세요, 양컴의 양실장입니다.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죠. 저희가 3월 29일부로 엄청나게 큰 사무실로 확장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더 질 좋은 서비스와 그리고 품질을 제공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한 거는 나중에 저희가 또 영상으로 남겨드릴 테니까 나중에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인텔의 11세대 i9 11900K 프로세서 리뷰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프로세서 같은 경우는 사실 기대를 하지 않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인텔 측으로부터 PCD를 통해서 이렇게 CPU 샘플을 제공을 받았지만 저 역시도 사실 큰 기대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제품이 공개되었으니까 성능을 살펴보아야겠죠. 공식 스펙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세대 인텔 코어 데스크탑 프로세서의 코드명은 로켓레이크 S입니다. 새로운 아키텍처가 적용된 것이 가장 크게 눈에 띄는 부분인데요. 새로운 아키텍처 같은 경우는 사이프러스 코브 아키텍처를 적용하고 이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최대 19%의 IPC 성능을 향상을 시켰다고 합니다. 또한 인텔의 딥러닝 부스트 기능을 통한 AI 퍼포먼스 향상과 그리고 기존 대비 최대 50% 향상된 내장 그래픽의 성능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내장 그래픽을 요즘 많이 사용하지 않는 추세이긴 하지만 내장 그래픽을 또 사용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십니다. 사무용에서 내장 그래픽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 기존 대비 50%의 향상된 성능을 보여준다고 하니까 꽤 많은 성능 향상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세대의 자세한 아키텍처의 변화 사항은 지금 보이시는 화면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개선 사항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럼 인텔 11세대 라인업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i3부터 i9까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범용 프로세서 라인업들이 쭉 다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 모습이고요. 일단 제가 오늘 리뷰하는 i9 11900K 모델의 기준으로 스펙을 자세하게 조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일단 기존 세대 i9 11900K 같은 경우는 10코어의 20스레드였습니다. 하지만 i9 11900K 모델 같은 경우는 8코어의 16스레드로 다운그레이드라고 말해야 할까요? 다운그레이드죠. 명백한 다운그레이드가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인들이, 소비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줬다 뺏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10코어 이상의 다중코어가 탑재되었다고 해도 게이밍 성능에서 큰 차이는 없겠지만, 하지만 2코어 4스레드를 줬다가 뺏는 건 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처음부터 10코어 20스레드를 적용하지 않았다면 저희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죠. 하지만 8코어 16스레드로 변경이 되었다는 건 굉장히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본 베이스 클럭은 3.5GHz이고요. 최대 부스트는 5.3GHz로 동작하는 프로세서입니다. 최대 동작 속도가 5.3GHz라고 해서 모든 올코어가 5.3GHz로 동작하는 건 아니고요. 올코어 부스트 같은 경우는 4.8GHz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TDP 같은 경우는 125W이며 스마트 캐시 메모리는 16MB를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TDP가 기존이랑 동일하죠. 11900K 아직 바이오스 안정화가 안 된 기준으로 오버클럭을 하고 이것저것 테스트를 좀 해봤는데 300W 정도의 전력을 소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 11900K가 기존에 250W, 260W 사이의 전력 소모량을 보였다면 얘는 300W까지의 전력 소모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바이오스 안정화가 그만큼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스펙을 살펴보았으니까 이제 벤치 테스트를 살펴보아야겠죠. 테스트 사양 같은 경우는 위와 같으니까 참고를 해서 테스트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인텔의 11세대 i9 11900K 프로세서의 테스트 영상을 다 보고 오셨는데요. 영상 시작 전에 사양에 대해서 설명을 쭉 드렸지만 순정 상태의 경우는 메모리 XMP도 적용하지 않고 바이오스 순정 상태에서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i9 11900K의 5.1GHz 오버클럭 환경 같은 경우는 1.35V의 전압이 적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메모리 XMP 세팅이 적용이 되어서 테스트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테스트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지금 시기에 정말 애매한 프로세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제가 이 CPU를 리뷰용 샘플로 제공을 받아서 테스트를 했지만 드릴 말씀은 드려야겠죠. 지금 시기에 정말 굉장히 애매한 프로세서가 사실인데요. 일단 가장 큰 게 아키텍처의 변화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조 공정의 변화가 아직까지 없죠. 수년간 지금 14나노미터의 제조 공정을 고수하고 있는 인텔은 내부적으로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게 제조 공정이 빨리 변화가 되어야 더욱더 강력한 성능을 낼 수 있는 그런 프로세서가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11세대 같은 경우는 그냥 거쳐서 지나가는 프로세서라고 밖에 저는 생각이 안 들고요. 12세대 프로세서가 저는 더욱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게이밍 퍼포먼스가 딸리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세대 프로세서를 선택하실 분들은 선택을 하시고 다른 프로세서를 선택하시거나 혹은 12세대의 프로세서를 기다리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일상 말씀드리지만 저희의 리뷰뿐만 아니라 타 매체의 리뷰 혹은 커뮤니티의 리뷰 등을 참고로 하셔서 여러분들이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2세대 프로세서를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도 12세대의 프로세서는 더욱더 진보되고 그리고 강력한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을 텐데 저는 인텔의 12세대 프로세서를 더 기다려보는 방향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단점으로만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지금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도 제품 샘플을 제공을 받고 이렇게 리뷰를 촬영하는데 이거를 정말 솔직히 성능 향상이 물론 있고 아키텍처의 변화가 있지만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인텔 쪽에는 굉장히 죄송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제가 말씀을 안 드린다고 여러분들이 모르실 것도 아니고 이렇게 다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들도 현명한 소비를 하는데 도움이 되시고 하시니까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단점만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인텔의 장점이 뭡니까? IPC의 성능이죠. 어떤 프로세서를 갖다 놓아도 인텔만의 그 안정성과 그리고 인텔만의 IPC 성능, 기본적인 성능이 되기 때문에 신경 안 쓰고 무난하게 사용하실 분들은 그렇게 사용하시는데 전혀 지장 없으시니까 제 단점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소신껏 현명한 소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인텔의 11세대 i9 11900K 프로세서 리뷰는 여기서 간단히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시스템 리뷰 혹은 제품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양컴의 양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